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연산의 기본은 별표랑 주소 연산자 이용해서 이제 주소를 포인터 변수에 저장하고 별표를 이용해가지고 접근하고 이게 이제 기본인데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포인터 연산을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포인터 연산이에요. 근데 포인터 연산할 일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좀 안 쓰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P가 포인터이고 K가 정수일 때 P 플러스 K를 하게 되면은 P의 주소를 이제 바꿔주는 거죠. P의 주소가 이제 바꿔주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주소는 선형적인 거예요. 메모리 공간은 선형적이어서 0번지부터 몇 번지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소는 바이트 단위 주소예요. 0번지, 1번지면은 1이라는 거는 그 다음 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바이트 뒤에 건데 우리가 데이터가 차지하는 게 정수 같으면 4바이트니까 정수 포인터를 플러스 1하면은 요 정수가 아니라 다음 정수를 가리키게끔 되는 거예요. 4바이트 다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십진수로 예를 들면 100이라는 수다. 주소가 100번지다. 라고 하면은 인트가 4바이트라고 하면 P 플러스 3은 주소 값이 112가 돼요. 112. 112. 그래서 이게 포인터 연산이고 이 연산을 어디서 활용할 수 있냐면은 이런 배열을 접근할 때 포인터 연산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왜 포인터 연산을 접근하냐? 오히려 뭘 이용해서 접근하면 더 편해요? 그냥 배열 색인 갖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겁니다. 굳이 이런 경우에 포인터 연산을 쓸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포인터 연산을 쓴다 그러면 이제 리스트 1이나 P 플러스 1 별표나 같은 거가 되는 거죠. P가 리스트와 똑같은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으면 P의 별표는 첫 번째 요소가 돼요. P 플러스 1이면 주소가 하나 더 뒤로 간 건데 한 바이트 뒤로 가는 게 아니라 P가 정수면 정수 하나를 건너뛴 그 다음 게 되는 거고 더블이면 더블 하나 건너뛴 게 되는 거고 얘가 무슨 구조체 변수 가리키면은 그 다음 구조체 크기만큼 점프해가지고 다음 거 가리키게 되겠죠. 그게 포인터 연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범위를 원래 이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배열에 있는 요 안에서만 놀아야 되는데 P 플러스 5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범위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배열 색인도 5개니까 0부터 4까지만 써야 되는 거지. 리스트 5를 하면 이것도 문제예요. 근데 P 플러스 5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할 수가 있죠. K를 더하는. 그럼 K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유효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오동작을 하게 되겠고 문제가 돼요. 또 얘가 원래는 접근할 수 없는 또 메모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프로그램을 해킹하고 막 이럴 때 이제 원래 접근하지 않아야 되는 메모리를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포인터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지만 뭐 우리는 그런 걸 프로그램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프로그래밍에서 저 포인터 연산을 활용할 일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저걸 쓰다가 오히려 문법도 더 복잡하다고 느껴지게 되겠고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어쨌든 포인터에 정수를 더할 수가 있고 정수를 더하게 되면 이제 주소가 바뀌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쓰겠죠. 그렇죠? 봐도 이해가 돼요? 이렇게는 00이면 이해가 되는데 11이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이렇게 쓰실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안 쓰시면 좋겠고. 여기에 안 써져 있나?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요거만 얘기하고 포인터의 필요성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요 두 개의 차이를 이해돼요? 요 두 개의 차이. 이 두 개의 차이. 자,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변수 선언.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얘가 뭘 선언하는 거냐? P가 어떤 타입이냐? 요거를 물어보는 건데, 원래 변수 선언할 때 이 사용되는 기호는 연산자는 아니잖아요. 연산자는 나중에 변수 선언해놓고 나중에 이제 표현식을 만들 때 쓰는 게 연산자지, 변수 선언할 때는 선언에 쓰이는 것들은 연산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쓰게 되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 컴파일러가. 얘를 마치 연산자처럼 활용해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연산자가 별표가 있고 배열색인 연산자가 있어요. 배열색인 연산자. 그러면 얘랑 별표랑 어느 게 더 우선순위가 높아요? 얘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 단항에서는 포스픽스, 즉 P 연산자 뒤에 오는 게 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얘가 더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경우에는 별표도 있고 3도 배열색인도 있어요. P에 얘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얘를 저는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썼다고 놓고 보면 이 별표가 P에도 적용이 되고 3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가 높다? 배열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P는 용량이 3인 배열이에요. 용량이 3인 배열. 그럼 무슨 배열이냐? 앞에 거 보면 돼요. 무슨 배열이에요? 인트 포인터를 3개 저장하는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하냐? 요 두 개가 이런 게 이제 선언에 있으면 원래 연산자는 아닌데 뭘 이용해서 해석한다?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이렇게 놓으면은 얘는 인트 포인터를 3개 저장한 배열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가로를 썼으니까 뭐부터 해석을 해?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3부터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돼? P는 포인터예요. 뭘 가리키는 포인터야? 3개 주소? 아니요. 인트 3 배열을 가리키는 주소가 돼요. 인트 3 배열. 용량이 3인 정수 배열을 가리키는 주소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차원 배열 처리할 때 얘를 써요. 왜냐하면 다차원 배열에서는 이 P가 요걸 이렇게 가리키면 그 다음 P 플러스 1은 요걸 가리켜야 돼요. 그 다음 행. 이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요거. 나중 되면은 이제 이것도 똑같이 해석되는 거예요. 얘는 3개짜리 배열이에요. 용량이 3인 배열. 근데 뭘 저장해요? 참조 변수를 3개. 인트 참조는 3개예요. 얘는 무슨 의미예요? P는 참조 변수인데 뭘 참조해요? 인트 3 배열을 참조하는 참조 변수가 돼요. 그래서 이 복잡한 그 문법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이게 은근히 나타나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 관련된 배열과 포인터 관련된 얘기에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얘는 또 얘도 은근히 쓰이고 얘도 은근히 다 쓰여요. 쓸 때 은근히.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복잡한 선언을 이해하는 방법 이해됐죠? 대충. 네.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구조체 포인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돌아와서 얘기하겠고 여기로 가서 제가 이 챕터에서 핵심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요 부분입니다. 포인터는 꼭 필요할 때만 쓰자 라는 거고 포인터 어려워하시니까 포인터를 꼭 필요할 때만 쓰자. 그러면 C++에서는 포인터를 언제 써야 되냐? 언제 필요하냐? 언제는 포인터 없이는 쓸 수 없는 게 어떤 경우이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C++에서는 많은 경우에 포인터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참조 변수를 대신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살펴봅시다. 포인터를 이제 C부터 어떨 때 우리가 썼는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데이터를 주소 전달하기 위해서 포인터를 썼어요. 주소 전달한다는 거 값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의 주소를 인자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소로 내가 인자를 주소로 넘겨야 되는 이유가 왜 주소로 넘겨야 돼?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1, 2가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효율성 때문에. 데이터가 덩치가 커. 뭐 배열이다. 구조체 변수다. 그러니까 원시 타입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무겁다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실제 뭐 구조체도 정수 2개, 포인트 X, Y 뭐 이런 거는 무거운 건 아니고 값 전달해도 충분히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좀 이제 원시 타입이 아니면 다 뭐 주소로 보내려고 하죠. 좀 더 효율성을 높이려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무거운 데이터, 원시 타입이 아닌 데이터를 복사 과정에서 비용을 줄여가지고 보내기 위해서 주소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소 전달하는 이유는 수업 함수 같은 걸 만들려고. 즉 데이터를 보내서 그 함수가 그 데이터의 소유권은 아닌데 이 함수 건데 내가 줘서 그 함수가 수정하게 하겠고 그 수정된 결과가 끝나면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제 주소로 전달하는 거죠. 값 전달하면 값 전달해서 준 건 그 함수가 뭐 어떻게 만지고 뭐 하더라도 끝나면 영향을 안 받는 거죠. 물론 수정 필요성은 이거는 가급적이면 안 만들어야 좋은 건데 가급적이면 값 전달이 기본이지만 수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써요. 안 좋은 건데 수업을 자주 쓰니까 자주 쓴다고 매번 그 코드를 중복시키는 것보다는 모듈하는 게 좋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함수에서 내 데이터를 수정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거를 자주 해야 된다. 그러면 주소로 주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C++에서는 주소로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뭘로 전달하면 돼요? 참조로 전달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전히 C++에서도 주소로 전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배열입니다. 배열. 배열은 C에서는 주소로밖에 전달 못했어요. C++로 넘어오면 이제는 배열을 주소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뭘로 전달할 수 있어요? 참조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조 전달하는 거야. 근데 이 문법을 보면 얘는 뭐야? 뭐에 대한 참조예요? 이 변수가? 용량이 10인 배열에 대한 참조예요. 그럼 이 반은 뭐만 받을 수 있냐면은 용량이 10인 배열만 받을 수 있어요. 용량이 10인. 그러니까 참조로 배열을 전달한다는 거는 전달할 수 있는 배열의 용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배열을 인자로 전달하는 함수는 배열의 용량은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니까 늘 똑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양한 용량의 배열을 우리는 인자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전히 C++에서도 배열을 전달할 때는 주소를 써요. 그런데 이렇게 쓸 때 포인터를 사용할 리가 있나요? 이렇게 쓰면 똑같은 거죠. 그럼 포인터 썼네. 근데 안 써도 되지. 이렇게 써도 되지. 차이 없죠. 이 안에서 프로그램 할 때 포인터 쓸 일 있어요? 없어요. 뭐만 쓰는데. 그냥 배열 쓰긴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주소를 쓰는 거지만 우리가 포인터 변수라는 개념을 뭔가 머릿속 고민하면서 쓸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열 쓰면서 포인터 막 생각하면서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요 필요성 1에서는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참조 변수로 전달하는데 구조초 변수 이런 것들 다 참조로 전달하는데 여전히 C++에서도 이제 참조로 전달하지 않고 주소로 전달하는 것 배열은 주소로 전달한다. 왜 전달하냐? 참조로 전달할 수 있지만 참조로 전달하는 순간 전달할 수 있는 배열의 용량이 고정돼 버려요. 그럼 유연하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함수가 여러 용량의 배열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듭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꼭 써야 되는 주소를 꼭 썼다기보다는 하여튼 쓰는 이유 중에 세 번째 이유로는 동적 할당이에요. 그러니까 동적 할당이 필요해. 그럼 동적 할당을 하겠죠. 그러면 그 동적 할당하고 나서 결과로 우리한테 주는 건 뭘 줘요? 확보한 새 공간의 주소를 줘요. 그러면 그 새 공간의 주소를 내가 유지하고 있다가 쓰다가 다 쓰고 나면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적 할당에서는 포인터를 안 쓸래 안 쓸 수는 없어요. 주소를 안 쓸래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 동적 할당이 언제 필요하냐? 동적 할당이. 어떤 경우에 우리가 동적 할당을 해야 되나? 동적 할당하는 이유는 공간 낭비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공간 낭비. 공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쓰려고 동적 할당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안 들어져 있나? 예를 안 들어놨네. 예를 들면 내가 학생 데이터를 처리해요. 맨날 똑같은 예만 몇 년째 하는데 학생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 클래스를 강의해요. 근데 어떤 분반은 한 10명밖에 없고 어떤 분만 한 100명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10, 최대 100. 그러면 내가 이걸 동적 할당하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0개짜리 배열을 만들어 써야 되는 거죠. 근데 100개짜리 배열을 만들어 썼는데 이 분반의 학생은 10명밖에 안 돼. 그럼 확보된 90개의 공간이 낭비가 되죠. 즉 이처럼 내가 필요한 공간이 고정돼 있지 않아. 가변적이야. 그럼 이때 이제 동적 할당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데 가변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적 할당하냐?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 해요? 편차가 커야 돼요. 편차가 크지 않으면 그냥 최대값 확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일 내가 뭘 했는지 기록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러면 1월이면 31 공간이 필요한 거야. 2월이면 28개가 필요해. 그럼 끼케야 최소가 28이고 최대가 31이에요. 그럼 이때도 동적 할당을 쓰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끼케야 정수 3개가 낭비되는 거기 때문에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냥 31, 항상 31개를 확보해 놓고 쓰면 돼. 가변적이지 않아. 근데 아까 예제에서는 학생이 10명, 학생이 100명, 아니면 뭐 더 커서 최소한 10몇 명이고 어떨 때는 막 1000명 이렇게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정적 할당하는 순간 정말 잘못 짜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지. 너무 공간을
불필요하게 많이 쓰는 게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동적 할당하게 됩니다. 필요한 공간이 가변적인데 그 편차가 그때그때마다 많이 클 경우에 동적 할당해요. 그 외에는 동적 할당해서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어떤 걸 동적 할당해서 좀 썼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동적 할당을 했어요. 요거 한번 살펴보세요. 자, 요렇게 만들었는데 얘를 반환하는 거예요. 반환. 요 구조체예요. 더욱 나중에 객체가 되겠죠. 근데 얘는 원시 타입 아니니까 무겁다고 칩시다. 덕이 유지하는 정보가 많아. 무거워. 그럼 return baby 하는 순간 값 전달과 마찬가지로 그 함수에서 복사가 일어나겠죠. 복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무거운 데이터를 인자로 전달할 때도 무거우니까 주소나 참조로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또 언제 벌어지냐면은 함수의 결과값으로 반환해야 될 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죠. 무거운 걸 반환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비효율적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해됐죠? 이게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얘가 비효율적이니까 여기서 주소를 여기다가 딱 써서 포인터 써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요 데이터는 함수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데이터예요? 사라지는 데이터예요. 사라지는 지역 변수 데이터의 주소나 참조를 반환하면 문법 오류는 아닌데 그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면 안 돼. 그러면 예전에는 무거운 거를 반환해야 되니까 안 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동적으로 생성하고 주소로 반환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반환하는 과정에서 뭐만 복사가 돼? 주소만 복사되죠. 반환 과정에서 주소만 복사되니까 비용이 최적이죠. 뭐 그거보다 줄일 수는 없죠. 주소가 뭐 정수 크기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요. 물론 저게 싫으면 이렇게 되면 안 되나? 이중 포인트 써야 되나? 주소 넘겨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어렵다. 설명하기도 싫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반환하는 형태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출력받을 것을 이제 인자로 전달해 가지고 돌려받는 경우도 있죠. 이게 무거운 건 아니더라도 뭐 이제 간단한 원시 타입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좀 생각이 좀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C++ 17부터는 RBO라는 컴파일러 최적화 기술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의무화되어 있다는 건 컴파일러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해도 하나도 무겁지 않게 처리를 해줘요. 컴파일러 최적화해서.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리면 동적 할당할 때 포인터를 써야 되는데 포인터가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가변적인 크기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의 편차가 클 때 그때 동적 할당을 해야 돼요. 오케이. 또 하나 우리가 예전에 동적 할당을 많이 했던 거는 함수에서 무거운 데이터를 반환할 때도 동적 할당을 했어요. 근데
함수에서 무거운 걸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제는 그냥 하시면 돼. 하면은 컴파일러가 최적화해서 하나도 무겁지 않게 이게를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컴파일러 알아서 해줘요. 그게 RBO이고, RBO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나중에 좀 더 뒤에 가서 설명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썼던 동적 할당의 필요성 중에 이제 하나만 남은 거고요. 또 하나는 동적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이제 동적 할당을 하게 되는데, 동적 자료 구조라는 게 뭐냐? 자료 구조는 데이터를 하나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하는 그런 데이터를 말해요. 배열 같은 애가 이제 자료 구조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애가 자료 구조예요. 근데 이 자료 구조들은 개수를 정하지 않고 써도 필요할 때 공간을 늘려줍니다. 공간을 자동적으로 늘려줘요. 그럼 공간을 자동적으로 늘려주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동적 할당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구조 수업을 아마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럼 자료구조 수업에서 이런 자료구조들을 내가 좋아하는 언어로 만들어 볼 텐데, 그때 이제 동적 할당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거의 필요성은 일반 응용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응용 만들면 자료구조 만들어야 되냐? 아니에요. 자료구조는 우리가 필요한 자료구조들은 다 라이브러리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갖다가 쓸 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프로그래머가 이제 C++에 동적 할당해야 될 때는 요 경우밖에 없어요. 요 경우에는 이제 주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저것도 이제 요렇게 내가 동적 할당해서 쓰는 게 아니라 동적 할당을 나 대신 해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적 할당해서 아까 학생이 10명에서 100명이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학생을 그때는 10명, 나중에는 100명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런 식으로 벡터를 갖다가 내가 써버리면 나는 동적 할당해서 주소 쓸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필요한 크기가 가변적인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내가 동적 할당을 직접 하고, 내가 직접 하면 내가 또 뭘 해야 돼? 딜리트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그 필요성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가 대신해 주게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적 할당된 부분에서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포인터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 동적 할당된 관련된 문법들은 좀 복잡하니까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고요. 동적 배열은 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요 필요성 10가지 내가 적어놨는데 그것만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필요성. 흔하게 나타나는 필요성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원래 데이터를 전혀 다른 데이터로 접근해야 될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주 드물게. 특히 어떤 데이터를 그 데이터 타입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바이트 단위로 접근해가지고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뭐 통신할 때라든지 파일 처리할 때라든지 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소로 접근해가지고 타입 변환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쓰는 타입 변환이 reinterpret cast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 예를 들면 n이라는 정수가 있어요. 근데 정수의 개별 바이트를 내가 접근해서 뭔가 해야 돼. 그러면 그때 이렇게 n을 캐릭터 포인터, unsigned 캐릭터 포인터 뭐 이런 걸로 바이트 단위로 바꿔가지고 접근하고 싶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네 번째는 되게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니까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객체 지향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객체 지향. 그럼 이 얘기하려면 또 머리 아픈데. 근데
객체지향에서는 이제 조건문은 안 쓰고 조건문이 필요할 때 다형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다형성이라는 개념은 상속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게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필요해. 그럼 원래는 강아지 만들고 고양이 만들면 되죠. 근데 강아지와 고양이가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 따로 만들고 얘 따로 만들면 뭐가 나타나? 코드가 중복되겠죠.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이러면 이 코드 중복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면 공통된 요소를 빼내는 거예요. 빼내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얘 둘을 아우를 수 있는 타입을 만들어요. 그럼 얘 둘을 아우르는 타입이 뭐냐면은 애완동물이라는 거예요. 애완동물 타입을 만들어서 이 둘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기능은 여기다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상속해서 고양이 만들고 강아지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가 좋아지냐? 얘네들 만들 때 편해지는 거죠. 왜? 공통된 요소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나는 뭐만 만들면 돼. 고양이만 갖고 있는 차별된 점만 추가적으로 만들면 돼요. 공통적인 부분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냥 갖다가 쓰면 돼. 그게 상속이에요. 근데 상속으로 이렇게 모델링해서 쓰면 뭐가 좋아지냐면 기존에는 강아지 고양이만 있었는데 뭐가 하나 또 생겼냐면 펫이라는 타입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애완동물에는 강아지도 유지할 수 있고 또 뭐도 유지할 수 있어.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강아지,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햄스터 만들든 거북이 만들든 다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지해서 프로그램하는 걸 우리가 폴리모피즘이라고 그래요. 다형성. 그러면 그 폴리모피즘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자로 다양한 애들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값 타입을 처리하면 안 되겠고 주소로 처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소로 따라가서 그 주소로 따라갔을 때 거기에 있을 애가 고양이만 있나 보장이 없고 강아지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토끼도 있을 수 있고 다 달라요. 그러면 걔네들마다 차지하는 공간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소를 이용해서 가야 돼요. 근데 주소로 가는 게 아니라 참조로 해도 똑같이 다양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는 이렇게 다양성을 필요로 할 때 포인터를 안 쓰고 주소 아니라 참조 변수를 쓰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멤버 변수로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애완동물을 하나 기르네. 애완동물을 유지해야 돼. 근데 애완동물을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고 강아지도 유지할 수 있고 다양한 걸 유지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유지하면 안 되고 포인트로 유지하거나 참조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참조를 유지하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참조는 참조한 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참조 변수의 단점이에요. 참조는 한번 참조한 거를 못 바꿔. 근데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참조 변수 쓰면은 이 사람은 한번 기르는 애완동물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의도한 거 아니기 때문에 다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객체지향에서 멤버 변수로 그런 애를 유지할 때는 이때는 포인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12장, 13장 가서 설명할 거니까 어쨌든 객체지향에서 포인터의 사용의 필요성이 한 곳에 나타난다. 그걸 그냥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복합 타입의 데이터를 만드는데 우리가 값으로 유지할 수 있고 포인터로 유지할 수 있어요. 주소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주소를 유지하면 좋은 점이 뭘까? 얘하고 얘의 차이. 얘는 각 공간마다 똑같은 크기의 다 다른 데이터가 들어간 거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주소가 쭉 있고 이 주소에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유지할 때 데이터 자체를 배열에 유지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유지하지 않고 뭘 유지할 수 있어요? 주소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유지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면 좋은 점이 뭘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렬을 해야 된다.
얘를 정렬하는 거하고 얘를 정렬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데이터를 정렬한다는 건 데이터의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죠. 어? 그럼 얘를 바꾸려면 어떻게 돼? 일일이 데이터를 다 옮겨야 되잖아. 요 소를 지우고 스파이더맨을 여기다 쓴 다음에 얘를 옮겨야 되잖아요. 얘는 어때요? 요 유지한 주소값만 바꾸면 되죠. 어떤 게 더 효율적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어떤 걸 많이 하냐에 따라서는 이렇게 유지하는 것보다 이렇게 유지하는 게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포인터. 주소를 쓸 수밖에 없죠. 요 경우는. 7번째. 그 다음에 8번째로 나온 게 이제 배열 쓸 때. 근데 이거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거 별로 의미 없는 거고. 그 다음에 9번째로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9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내가 써야 되는데 그 라이브러리가 포인터 개념을 쓰네. 그러면 그거는 써야 되면 어차피 포인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가 필요한 곳이 총 9곳이에요. 9곳.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뭐와 관련되어 있었냐면은 인자를 전달할 때와 관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C++에서는 인자를 전달할 때는 포인터 쓸 일이 없다. 뭐만 있다? 언제만 있어요? 유일하게 배열을 인자로 전달할 때만 남아있고요. 배열을 인자로 전달을 하더라도 포인터 연산을 써서 프로그램 할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1번은 주소를 쓸 수밖에 없지만 포인터 연산이나 포인터를 쓸 일은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세 번째, 동적 할당할 때 이제 필요한데 이때는 이제 C++에서는 우리가 직접 동적 할당할 이유는 없어요. 동적 할당할 것이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부탁하면 돼. 그거를 내 대신 해줄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쓰시면 돼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세 번째 경우에도 포인터 쓸 일이 별로 없고요. 네 번째, 원래 타입과 전혀 다른 타입을 접근해야 될 때는 포인터 쓸 수밖에 없는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실제 일반적인 응용을 할 때 저 네 번째 경우가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거고. 다양성 때문에 필요한데 요건 이제 객체に넘어가는데 6은 이거는 포인터를 쓸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뭐였어요? 무거운 데이터를 유지하는데 데이터 자체를 유지하지 않고 포인터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정렬 주소 배열을 유지할 건가? 데이터가 저장돼 배열을 유지할 건가? 근데 여기서도 주소를 유지하더라도 이 데이터는 어딘가에는 값으로 존재를 해야 돼. 그러면 값이 존재 안 하는데 주소를 어떻게 유지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딘가에 이런 애가 있는 거고 나는 쓸 때는 여기는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는 없고 얘만 존재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에 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어딘가에는 얘를 관리해야 돼. 그러면은 그 얘기는 얘도 있는데 얘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안 바뀌는 거지, 위치는. 캡틴 아메리카는 늘 여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치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여기에 있다가도 여기에 있다가도 여기에 있다가도 바뀌는 거죠. 그 바뀌는 거는 간단하죠. 뭐만 바꾸면 돼? 주소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소를 우리가 복합 타입에서 주소를 유지하더라도 원래 데이터는 어딘가에는 또 값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지 전혀 값으로 유지하는 건 없고 주소만 유지할 수 있는 수는 없어요. 어딘가에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어딘가에는 제가 있어야 돼. 주소를 접근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접근하는 데이터들이 살아 있어야죠. 내가 주소만 유지할 때는 이 데이터가 이 배열보다는 수명이 길어야 돼. 나는 계속 쓰고 있는데 얘는 이미 반납이 된 상태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써야 되겠고 배열값은 이건 필요 없는 거고 9. 얘는 좀 필요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포인터를 써야 되는 때가 두 가지밖에 안 남은 거예요. 언제? 객체지향에서 다양성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있고,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라이브러리가 포인터로 되어 있어. 그러면 그 라이브러리 쓰려고 그러면 포인터를 쓸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실제 내가 C++ 프로그램을 하면서 포인터를 일부러 쓰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포인터를 갖고 난해하게, 어렵게, 가독성 보면 저게 뭐라는 건지 모르게끔 프로그래밍에서 쓰실 리는 아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어렵게 느끼시는 분은 안 쓰면 돼. 안 쓰고도 다 프로그래밍을 거의 할 수 있습니다. C++는. 딱 몇 가지 경우 빼고는.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포인터 연산, 플러스 K 하는 경우는 거의 또 없어요. 뭐만 써요? 별표로 하는 거고. 말 나온 김에 앞서가는 얘기인데, 애완동물을 이 클래스가 유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하는 애완동물을 얻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것 같잖아요. 요 펫을 반환해주는 함수를 만들고, 이제 객체에서 person p가 있으면 p get pet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pet 주소를 해서. 근데 실제는 이 경우에 이렇게 안 써요. 어떻게 쓰냐? 참조로 반환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우리가 주소를 쓸 수밖에 없어서 주소를 쓰지만,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밖으로도 주소로 주지 않아요. 어떻게 줘요? 참조로 줘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쓸 때는 역캣 이런 거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포인터를 거의 안 쓰는 거죠. 이거는 또 내가 만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내부적으로 포인터를 유지한다고 해서 밖에서 이 안에 내부적으로 유지하는 포인터를 밖에서도 포인터로 접근해 써야 되냐? 아닙니다. 포인터 접근해 쓰는 게 아니라 참조로 접근해서 쓰게 돼요. 얘는 생성할 때는 뭐 받을 때는 포인터로 주소로 받아야 되겠지만 접근할 때는 또 주소가 아닌 형태로 받아서 많이 써요. 왜냐면 우리는 C++에서는 가급적이면 주소 필요할 때 주소를 안 써도 되면은 안 쓰고 프로그램 합니다. 주소를 안 쓰는 순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 이점은 이제 다음 시간에 참조 변수를 설명드리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